여러분 안녕하세요. 산소처럼 신선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소통 채널 산소통. 저는 이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온라인 대변인 최효안입니다. 파울로 코엘료의 책 제목으로도 유명하죠. 연금술사, 영어로는 알키미스트라고 하는데요. 고대 연금술사는 철을 금으로 바꿀 수 있다고 믿었고 몇천 년에 걸쳐서 실험을 계속했지만 결국 철을 금으로 바꾸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깨졌다고 노력했던 시간들까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수많은 실패와 도전 속에서 발견된 화학 물질이나 축적된 기술들은 오늘날 화학 발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철을 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이 지금 현대 과학의 기초를 만든 거겠죠.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꾸준한 연구 개발만이 산업 난제 영역을 정복할 수 있다는 걸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술사, 알키미스트의 도전적 노력이 현대 과학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에서 과제명을 착안해서 산업 난제 해결에 도전하는 연구 개발 사업인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를 지난 8월 28일 시작했습니다.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공개 평가회를 열고 신규 과제를 수행할 현대판 연금술사, 현대판 알키미스트 18개 기관을 선정했는데요. 이번 알키미스트 프로젝트가 고대 연금술사들이 꿈꿨던 금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분을 모셨는데요. 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의 이재식 과장님, 그리고 산업부 R&D 전략기획단의 장웅성 MD님, 한국기계연구원의 한방우 실장님,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의 국민기자단 한 분 모셨습니다. 각자 소개 부탁드릴게요. 이 과장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산업부의 산업기술개발과장 이재식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산업기술개발과는 무엇을 하는 겁니까? 이름 그대로 과 이름이 어마어마해요. 예, 산업기술을 개발하고 그에 관련된 제도와 이런 전체적인 그 산업기술 개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곳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산업부 R&D 전략기획단의 장웅성 MD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R&D 전략기획단에서 주력산업 MD를 맡고 있는 장웅성입니다. 네, MD라고 하면 뭐 여러 분야에 또 MD가 있거든요. 네. 어떤 건가요? MD는 여기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MD는 투자관리자입니다. 한국어로. 그래서 영어로는 매니징 디렉터의 약자고요. 네. 산업부 R&D 이 3조 예산의 어떤 투자 방향을 결정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옆에 한국기계연구원의 한방우 실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기계연구원 환경기계연구실의 한방우입니다. 예. 네. 박사님이시죠? 네. 어떤 쪽을 연구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주로 미세먼지 관련 환경기계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번에 알키미스트도 공기정화 자동차 쪽으로 지원을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예, 거기까지 좀 더 자세한 얘기 또 해주시고. 예, 저희 국민기자단 처음으로 산소통 방문해 주셨어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도 산업통상자원부 국민기자단으로 활동하게 된 손영인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대학생이시죠? 네, 예. 지금 대학교 2학년이에요. 아, 그러세요. 전공하고 혹시 또 이렇게 관심 있는 분야? 또 산업통상자원부 각 부처에 사실 이렇게 국민기자단, 대학생기자단이 많은데 산업통상자원부를 지원하신 이유 하고. 네. 우선 저는 과가 컴퓨터공학과고요.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의 키워드 중에 산업이란 키워드에 가장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석하게 된 이유도 알키미스트 프로젝트가 연구개발 프로젝트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자님이 저희가 이제 주제를 내달라고 어떤 거 취재하실 거예요 그랬는데 알키미스트를 선택하셔서 네, 훌륭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모셨습니다. 이따가 또 좋은 재밌는 날카로운 질문 부탁드릴게요. 네. 연금술사신 거예요? 그러면 한 실장님?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이 과장님, 알키미스트라는 제목 타이틀 참 잘 지은 것 같은데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 읽으셨나요?
예. 읽으셨어요? 저는 못 읽고 아, 진짜요? 사실 이름을 네. 제가 오기 전에 저희 그 전임 당시 국장님이시던 작년에 네. 국장님이 치열한 토론 끝에 이름을 브레인스토밍 만들어낸 끝에 예, 만들어낸 본인이 걸로. 지은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름이 상당히 음. 저기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름을 제안을 하자마자 보통 네. 뭐 반대하는 의견도 많은데 이건 그대로 이렇게 네. 반대 없이 위에 이제 장관님까지 보고돼서 최종 이 이름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알키미스트 연금술사들은 사실 결과는 그러니까 그 원래 목적했던 건 사실 하진 못했지만 하지만 그 연구로 인해서 사실 현대 과학의 뭐 정말 기초 근간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다 나왔다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어떠세요? 이번 프로젝트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렇게 저희 사실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는 올해 그리고 계속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의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네, 그 장 MD님이 보시기에는 네. 이 프로젝트 어떻게 시적절하고 필요하다고 보셨나요? 어떤가요? 지금 아마 국내에 있는 R&D 관련된 그 R&D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네. 높아져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저희들이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이런 개념들이 외부에 오픈되고 이랬을 때 많은 분들이 네. 반신반의했어요. 네. 진짜인가? 이런 식의 일을 산업부가 진짜 한다는 말인가? 그다음에 과연 그러면 이걸 잘 할 수 있을까? 그만큼 우리나라의 그 R&D와 관련된 이 사회적 자본, 사회적 수준이 아직 여전히 선진국보다는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신뢰도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을 산업부가 이 R&D 생태계에 이제 제안을 하신 거고. 네. 지금도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만 된다면 대한민국 R&D는 바뀐다. 그런데 과연 끝까지 산업통상자원부가 해낼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예의주시하겠다. 이런 게 이제 현재의 같다. 이 과장님 예의주시하고 있답니다. 예. 네. 어깨가 무겁습니다. 근데 사실 알키미스트 연금술사라는 거는 그 이름에서 저희가 앞에 쭉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그 어떻게 정말 딱 금을 못 발견했으면 사실 이분들은 사실 실패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렇죠. 역사학자들이 그렇죠. 보면 근데 거기보다 더 중요한 걸 사실 발견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과장님 이렇게 알키미스트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셨을 때 이게 안 나타나도 괜찮다라는 뭔가 전제가 사실 이 프로젝트에 깔려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어느 정도로 되나요? 지금 이번 프로젝트에선. 예, 아주 뭐 중요한 그 부분인 것 같고요. 네. 그게 이제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의 핵심인데 네. 여러 그동안에 정부 R&D가 이제 여러 잘된 측면도 있지만 또 한계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정부나 이제 정부가 운영하는 모든 이런 예산이 투입되는 과제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고 네. 또 평가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성공이다 실패다 이렇게 또 나누기 마련이고 그쵸. 또 실패한 연구자들은 이제 실패에 또 낙인이 있기 때문에 이 뭐 다른 어떤 그 이후에 재도전을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 너무 평가 관리 위주로 가다 보니까 이 연구자들도 이 처음부터 실패할 만한 과제를 제안하지 않게 되고 그쵸, 그러다 보면 다 이제 실패는 하지 않은 R&D가 되지만 그렇다고 크게 성공도 하지 않는 R&D 이런 좀 문제점이 계속 반복이 되어 왔었고 이런 어떤 그 기존의 경직적인 좀 관리하고 평가 이런 시스템을 좀 깨고자 과감하게 이번에 알키미스트는 이제 실패도 좋다. 실패를 허용하는 R&D 프로젝트다라는 걸 전면에 내걸고 한번 이런 물론 이제 제도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 아무리 이렇게 이 제도상 풀어줘도 이 연구하시는 분들의 또 이 관성과 이 관습이 이런 게 또 무지하게 무섭기 때문에 이게 실패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렇죠. 이번에 하면서도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아무튼 그렇지만 이제 그걸 꾸준히 좀 한번 이번 이 프로젝트를 계기로 해서 이거를 플래그십 프로젝트로 삼아서 한번 그런 걸 바꿔보자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 하에 이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거의 초유의 일인 거네요. 네, 그렇죠. 네, 정부에서 하는 것 중에서 실패해도 좋다. 네. 그렇게 던진 거는 정말 초유의 네. 일이니까 상당히 의미 있다고. 그것만으로도 사실 그렇죠. 네.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엠디님, 그러면 요번에 어떤 분들이 18개 기관이 선정됐다고 하는데 네. 어떤 분들의 면면을 조금 알고 싶어요. 저희들이 이 프로세스를 보면 처음에 네. 그래서 대국민을 대상으로 모든 프로세스가 좀 지금의 틀을 벗어나서 저희들이 네. 진행을 했고 네. 그래서 이제 대국민 대상으로 우리가 이러이러한 아주 파괴적 혁신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니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세요. 처음에는 이게 긴가민가 이래서 별로 호응이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그래서 또 재차 요청 드리고 예. 그래서 그때 한 350여 건 정도의 아이디어가 들어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이 그랜드 챌린지 발굴단이라는 네. 전문가 집단들을 구성을 해서 네. 그런 또 전문가 분들을 통해서 350여 개의 아이디어를 또 좀 그르고 네. 그룹핑하고 네. 그렇게 해서 처음에 한 17개 정도 네. 이 정도는 굉장히 파괴적이다 네. 하는 기술들이 걸러지고 그걸 가지고 다시 또 공청회를 하고 또 전문가들 심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6개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고 지금 뭐 나중에 또 논의가 될지 모르겠으나 네. 이게 이제 경쟁형 R&D라는 또 새로운 네. 시도를 하게 됩니다. 경쟁형 R&D는 또 뭔가요? 그래서 예. 이제 대개는 이제 저희들의 그 R&D 행태가 똑같은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중복해서 여러 기관에 나눠주는 게 약간 금기시됐어요. 그러니까 항상 평가를 해서 2등, 3등의 아이디어가 더 좋을 수도 있는데 네. 아쉽게도 1등으로 이 채택된 기관만 그 과제를 수행하는 독점적으로 거죠. 할 수 있게. 그러니까 했군요. 2등, 3등의 아이디어가 죽어버리는 네. 거죠. 그래서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네.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한 이 3배수의 기관한테 기회를 동시에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예선전을 할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고 그 다음에 그 예선전을 통과한 뒤에 세 기관 중에 가장 가능성이 있겠다. 네. 또 결과가 어느 정도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데다가 집중적인 예산을 이제 투입하는 그런 어떤 경쟁형 R&D를 처음으로 이제 도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18개거든요. 그럼 6개 기관에 곱하기 3. 3을 한 거죠. 그러니까 네. 동일한 주제가 하나가 있으면 프로젝트. 6개 프로젝트에 3개 기관이 예. 동시 경쟁력으로 네. 지금 하고 있는 거군요. 네. 6개 기관의 면면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주제하고. 예, 6개 그 프로젝트가 앞에서 이제 장 MD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계속 이제 필터링을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한 게 네. 1분 충전 600km 주행 전기차, 네. 공기정화 자동차, 100m를 7초에 주파하는 로봇슈트, 그다음에 한계 효율 30%를 극복한 슈퍼 태양전지, 네. 그다음에 투명한 태양전지,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카르노 효율 한계에 근접한 히트펌프 이렇게 6개 과제를 발굴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목만 그 과제명만 들어도 너무 궁금해요. 네. 1분만 충전하고 600km를 가는 전기차 정말 상용화되면 얼마나 좋을까. 로봇 슈트 요거 재밌는데 로봇 슈트 조금만 더 어떤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봇 슈트라는 게 입으면 이렇게 주파가 가능하게 되는 그런 건가요? 예, 뭐 현재도 여러 가지 그 이제 로봇과 로봇슈트 이제 개발이 있는데 주로 아마 이제 재활 치료 목적으로 아니면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네. 이제 그 입었을 때 이 신체의 근력을 증가시켜 가지고 이거를 움직일 수 있게 예를 들면 뭐 못 걷는 장애인분들이 입었을 때 있게 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목표로 해서 연구 개발들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아직은 너무 뭐 입으면 오히려 더 무거워져서 움직이기 힘들다거나 이제 이런 한계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가볍게 만들고 성능을 좋게 해서 이게
뭐 100m를 뛰었을 때 7초라는 건 이제 상징적인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가 보통 지금 9초 뭐 뛰어서 10초 되는데 예. 인간의 이런 한계를 뛰어넘는 이런 성능을 내는 로봇슈트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어쨌든 의료 바이오나 이런 것과도 또 결합을 해서 또 혼자 운동하기 힘드시는 좀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이런 쪽인 거군요. 그래서 물로 가는 자동차, 태풍의 진로를 바꾸는 기술, 이렇게 또 로켓, 재사용 로켓 이런 걸로 지금 6개 주제 등등으로 6개 주제로 18개 기관이 지금 열심히 만들고 계신 것. 이게 데드라인이 언제까지인가요? 혹시? 예, 6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올해 이제 3개 팀 프리 R&D라고 해서요. 사전에 네. 개념 연구 단계를 2년 동안 한 개 프로젝트당 3개 팀들이 네. 경쟁적으로 2년간 진행을 하고 개념 연구 기간만 2년이 걸리는데 예. 진짜 R&D는 이렇게 지난한 시간을 견뎌야 네. 되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이제 평가를 해서 중간 평가를 해서 네. 가장 현실 가능성이 높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팀을 뽑아서 5년간 본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7년짜리 프로젝트고요. 그럼 5년 후에는 이제 어떻게 되나요? 다 보고 저희가 이제 희망하기에는 5년 뒤에는 이 1분 충전 600km 전기차가 네. 세상에 나오면 좋겠지만 네. 금이 꼭, 나오면 좋겠지만 예,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뭐 테슬라나 아니면은 GM 같은 경우도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도 아주 적극적으로 이런 전기차 충전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데 한 1시간 아니면 슈퍼 차징을 해도 한 3-40분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7년 뒤에 한 10분만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런 전기차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만 된다면 사실은 지금 현재 저희가 타고 다니는 차가 내연차고 전기차는 거의 다 안 쓰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10분만 된다고 하더라도 네. 아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내연차 시장이 거의 없어지고 전기차 시장이 아주 새롭게 도래하는 그런 세상을 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정부 주도의 R&D 프로젝트가 7년짜리가 그동안 있었나요? 네. 예, 가끔 이 소재 분야라든지 네. 좀 롱텀의 장기 기간을 소요하는 경우에는 간혹 7년, 9년 이런 프로젝트가 있긴 했는데 그렇지만 예. 지금처럼 개념, 프리 R&D, 그다음에 경쟁형 이런 지금식의 시도는 최초라고 보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박사님, 저는 뭐 문외한이지만 이런 쪽에 2년이나 사실 이렇게 개념을 좀 이렇게 확립할 수 있는 이렇게 시간을 준다는 거는 굉장히 전폭적인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입장에서 맞습니다. 어떠세요? 우선 가장 저희가 신선하게 받아들였던 거는 네네. 역시 경쟁형 R&D거든요. 세계 기관을 한 주제에 대해서 그동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죠. 한 일단 선정되면 팀만 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이렇게 경쟁을 하면서 더욱더 저희가 이제 연구하면서 또 자극을 받으면서 도전적으로 일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사실 저희가 이 R&D가 이 PBS 제도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점이 선정받기 위해서 거의 에너지를 소진을 해버려요. 그렇죠. 하고 나면 좀 쉬어야 돼. 너무 예, 힘들어. 너무 힘들어서 쉬어야 되는 박사님, 상황인데. PBS라 그러면 또 일반 듣는 분들은 모를 수 있으니까 뭘까요? 프로젝트 베이스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시스템이라고 해서 네. 이런 과제 기반으로 이제 연구 업무를 수행을 하는 건데요. 그렇죠. 과제 기반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과제만 일단 따면 그게 다 사실 그죠? 네, 결정이 되고 돈이 나오고 뭐 이런 인건비가 거니까. 확보가 되니까. 네. 예, 그다음부터는 그런 오히려 측면이 사실 있습니다. 정말 더 매진을 해야 되는 시기에 그렇게 되지 못하는. 맞습니다. 그렇죠. 예, 이른바 그래서. 과제를 따기 위한 그 전까지 너무 소진을 많이 하는 네, 거죠. 그런 네.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경쟁형이고 그렇다면 이제 더욱더 이제 도전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고 그리고 경쟁 구도가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어요. 네. 이번 같은 경우에 저희가 평가를 할 때 네. 다른 외부 평가 결과들을 서로 다 공유를 했습니다. 서로 그동안은 다른 기관이 발표할 급비였을 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들어가지를 못했는데요. 네. 지금 저희가 다 들어가서 다른 사람 발표도 듣고 저희 발표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정말 되게 새로웠고, 자극되시겠다. 예, 자극도 많이 됐고 또 선정상에 굉장히 투명하게 저희가 네. 바라볼 수 있었어요. 보면 어느 기관이 발표를 잘했다는 것도 좀 네. 드러나고 하니까 나중에 결과에 대해서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잘 쉽게 수긍하는 어떤 그런 것도 돼서 네. 지금 예. 궁금한 게 있으신가 봐요. 국민 기자님께서. 예. 네, 어떤 제가 부분이?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행한 이제 이런 대규모 R&D 프로젝트인 거잖아요. 이제 시간적으로도 자원이 많이 들고 이제 예산적으로도 많이
뭔가 스케일이 되게 큰데 혹시 우리나라에서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이런 시도를 해본 적이 있는지 아시는 게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이런 경쟁형 R&D는 사실은 미국의 그 DARPA라는 그 프로그램이 좀 유명한가요? 세계적으로는 가장 앞서서 이런 제도를 미국의 날파는 어디서 하는 건가요? 예, 부연 설명을 드리면 미국 그 국방부 산하에 고등 국방 계획국이라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미 국방부 산하의 연구기관, 공공 연구기관 비슷한데요. 이게 재밌는 게 여기서 이제 요즘에 좀 자율차가 많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DARPA에서 이제 그랜드 챌린지라고 요즘에 로봇 가지고 많이 하는데 2004년도에 처음에 이 그 자율차 경진대회를 그때 합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에 뭐 그 이제 팀을 내걸고 여러 그 대학에 있는 팀들이 응모를 했는데 상금도 크게 걸고 근데 뭐 처음에는 한 200km 정도 설정을 했는데 아무도 저기 완주를 못 하고 그 당시 자율차 이번 15년 전이죠. 그러니까 자율차의 그쵸. 기술이 마저 뒤떨어져 있을 테고 자율차에 사실 개념도 없었을 테니까 그래서 이 못 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2005년도에 또 이제 똑같은 대회를 미 국방성이 이렇게 하게 되고 그때는 이제 한 뭐 20여 개 팀이 200km를 주파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우승한 예를 들면 그때 우승한 팀이 스탠포드 팀 대학 팀이 그렇고 그 다음에 카네기 멜론 대학 팀이 이제 2007년도인가 우승을 했는데 이 팀들이 그 다음에 이제 구글이 2007, 8년도쯤에 이 자율차를 그 연구하는 팀을 별도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그 우승한 스탠포드 대학이나 이 카네기 멜론 팀들이 그쪽으로 흘러 들어가서 그때부터 이제 2008, 9년도부터 구글이 계속 구글 X라고 하는 이 자율차 연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거군요. 지금 작년에부터 이제 구글이 X 이제 웨이모라고 이제 이 분사한 사업체를 만들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지금 애리조나 주에서 이게 실제 자율차 상용화 서비스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보면 이 정부의 R&D라는 게 좀 이게 이래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민간에서는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너무 투자하기 어려운 10년 전에 그런 그 자율차라는 개념도 없었을 때 이 정부가 좀 큰 돈을 들여서 이런 쪽에 좀 연구를 하게 만들고 그게 이제 기반이 돼서 결국에는 산업체의 그런 자원들이 흘러가서 현재 좀 산업을 이끌어가는 이런 상당히 재밌는 사례라고 그러니까 생각이 너무 됩니다. 재밌는 히스토리를 기자님 질문 덕분에 알게 됐어요. 저는 질문할 생각조차도 못했는데 예, 아니 과장님 사실 이게 7년짜리 프로젝트니까 7년 동안 그 자리에 과장님으로 계시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국장님으로 다시 영전을 하셔서 7년 후에 이 알키미스트 분들한테 진짜 다시 뭔가 결과물이 나왔을 때 또 과장님도 같이 계셨으면 그때 한번 또 네, 아주 뭐 저기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정부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이게 사실 관리 이게 결국에는 프로젝트가 잘 진행이 되려면 이제 계속 여러모로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이제 격려도 하고 지원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좀 그런 너무 인력의 턴오버가 빠르다 보니까 교체가 빠르다 보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저희 내부적으로 공감대가 좀 이루어졌기 때문에 누가 다음에 후임이 오시고 하시더라도 지금 이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잘 진행 좀 격려하고 지지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좀 궁금한 게 사실 이렇게 정말 날파라는 게 미국에 물론 사례가 있었지만 우리나라에서 사실 특히 정말 정부에서 세금으로 이렇게 이런 혁신적인 사실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 거는 사실 쉽지 않은 난산이었을 것 같아요. 물론 오시기 전에 좀 이게 다 어느 정도 계획이 짜졌지만 어떻게 사실 이렇게 이런 정말 이렇게 혁신적인 프로젝트가 나올 수 있었나요? 이게 쉽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좀 기존의 R&D 방식하고 너무 다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려도 많고 뭐 그랬던 게 사실이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정부 R&D를 다만하면서 그동안에 이 기술 개발을 성공을 많이 했지만 실제 이 성공을 했지만 사회적이나 아니면 산업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 이런 임팩트 있는 성과가 너무 제한적이었다. 이런 좀 내부적인 반성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그건 사실 지금 저희가 현재 일본 수출 규제 때문에 겪고 있는 소재부품 장비 같은 경우도 사실 맥이 닿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게 사실 R&D가 빨리빨리 정말 됐었으면 조금 더 나았을 수 있었는데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이 리스크가 높더라도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방식으로 이런 거를 좀 정부가 좀 더 앞서서 선제적으로 좀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아무래도 쌓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R&D를 쭉 해오면서 뭐 좋은 점도 많이 있었지만 그런 한계들을 다들 인식을 해서 이 프로젝트를 기획을 했을 때 다들 이제 지지하고 격려해주고 이런 걸 해야 된다라는 이 주위의 격려가 있었습니다. 아까 그 한 박사님이 잠깐 얘기하셨어요. 사실 이렇게 프로젝트를 따는 그 전까지의 단계에서 사실 너무 힘을 소진하게 된다 그동안은. 그래서 어려움을 토로하셨거든요. 사실 네. 국책연구기관 대표적인 국책연구기관에서 사실 또 연구를 수행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동안에 사실 R&D 과제들 정말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이 알키미스트 이전까지의 좀 R&D 과제들을 좀 이렇게 하시면서 수행을 하시면서 가장 답답한 이런 거만 조금 나아졌으면 좋겠다. 좀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부분 현장에서 어떤 게 가장 크게 느껴지셨어요? 저희가 과제가 앞에서도 과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네. 그 저희가 성과 목표 지표에 이제 항상 이렇게 집중돼 있다 보니까 네. 사실 그 목표라는 것들이 사실은 그 결과를 달성한다 안 한다가 사실은 사회적 파급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 성공 지표라는 것에 연연하게 모든 것에, 되죠. 연연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딱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내가 그 과제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목표를 잡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달성을 해야 되니까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아니면 사실 너무 결과를 과장해서 보고를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그런 이 양면이 있어서 두 가지네요. 네. 목표도 낮게 잡고 뭔가 나온 것을 조금 이렇게 뭔가 더 크게 더 부풀리거나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서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도전적으로 할 수도 없는 환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생각도 하셨을 것 같아요. 막 연구를 하다 보면 이게 내가 뭘 하고 있지? 약간 딜레마에 빠지시기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좀 해보면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자니 정해진 지표나 뭐 이런 것들에서 맞습니다. 저희가 지표에 결국은 마지막에 지표의 노예가 돼서 지표의 노예가 돼서 그것만 달성하기 위한 어떤 결과로 가게 되는데 사실은 그 연구를 하면서 실패도 겪고 거기서 얻어지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중간에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게 살펴보지 못하는 점들이 많이 있어서요. 지금 이 과제 같은 경우가 그게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표로 오늘 지금 18개 기관 중에 6개 주제 중에 당당히 하나로 선정이 되신 그 박사님. 이번에 선정되신 그 과제의 주제 그리고 어떤 거 하시는 건지 좀 얘기해 주세요.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제가 하는 주제는 공기정화 자동차입니다. 자동차가 움직이면서 먼지를 먹는 거죠. 우와. 네. 빨리 이러면 안 되죠. 천천히. 네. 천천히 잘 만들어 주세요. 네. 예. 개념이 뭐냐면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 배출가스가 거의 없기 때문에 친환경 자동차잖아요. 다만 이제 우리가 흔히 지금 사용되는 자동차들은 이런 매연 등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오염원이 되고 있는데 내가 배출하는 양보다 더 이상 더 많이 먼지를 잡아주는 자동차라면 그런 친환경 자동차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내뿜고 있는 오염도 잡지만 그 주변에 플러스 있는 더 잡는 거네요.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기청정기 전기 자동차네요. 공기청정기 자동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개발하는 것이 이번에 지원하게 된 주제가 되겠고요. 저도 처음에 제가 공기정화 쪽으로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거 말도 안 되는 주제로 나왔다고 해서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지원도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알키미스트 기본 취지를 제가 좀 이제 알고 나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란 걸 깨달았고 한번 도전해볼 만하다고 판단하고 지원을 하게 됐던 겁니다. 아까 잠깐 얘기하셨는데 이게 다시 이게 어느 정도 또 이렇게 갈래를 타서 또 주제를 또 하셨던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네, 맞습니다. 아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일반 분들이 또 오해를 하실 수 있는 게 뭔가 모든 독창적인 주제를 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전문가 분들께서 이제 나온 것 중에 어느 정도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산업계 난제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다시 선택을 하신 거네요. 그 과장님, 제가 아까 전에는 좀 후루룩 빨리 하느라고 조금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한번 차근히 이번에 알키미스트 프로젝트가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특징이나 추진 현황을 조금 간략하게 한번 과제는 어떻게 발굴이 됐고 지금 특징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내용적으로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방식 그러니까
과감한 도전을 하고 실패할 가능성이 높지만 과감한 도전을 하고 그에 따라서 산업적인 성공했을 경우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이런 그 내용적인 이런 그 과제들을 발굴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또한 그 과제뿐만 아니라 이제 추진하는 방식도 아무래도 그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R&D 형식도 기존의 경직적인 틀을 탈피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방식들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굴 단계에서는 기존의 이제 과제 발굴을 이제 소수의 기술 전문가 위주에서 폐쇄적으로 발굴을 했다면 이번에는 이 여러 발굴 팀을 좀 오픈해서 구성을 하고 또 과정에서 국민 제안이나 이런 것 등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받아서 그런 여러 그 다양한 일반인들이 제안해 주신 과제들도 뽑아가지고 그걸 같이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연구 진행 방식도 앞서 이제 여러 번 말씀하셨듯이 경쟁형으로 진행을 하면서 서로 좀 더 성과를 높일 수 있게 토너먼트식의 R&D 방식을 도입을 한 거고 이번에 또 그 팀을 선정을 할 때도 연구를 그 진행할 팀을 선정을 할 때도 저희가 기존에는 폐쇄적으로 이 평가위원들이 10분이나 뭐 10분들이 전문가들이 모셔서 이 방에서 폐쇄적으로 평가를 했다면 이번에는 이 일반인들을 초청을 해놓고 뭐 50여 명, 100명 앞에서 다 공개적으로 과제 피칭을 하고 과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이를 선정을 하는 이런 오디션 형태의 뭐 선정 방식도 도입을 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정 해서 이 6개 프로젝트에 대해서 총 3개 팀씩 해서 18개 팀이 올해부터 이제 연구 개발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혹시 지금 올해 이제 또 이제 6개 과제에 18개 기관이 선정됐고요, 과장님. 그럼 내년에도 또 똑같이 이렇게 선정이 되는 건가요? 예, 내년에도 지금 비슷한 규모로 저희가 하반기에 올해는 저희가 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점이 너무 급하게 좀 해서 기획이 좀 전문가들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고 일반인들의 이제 의견을 받았지만 사실상 이 홍보나 이런 부족 때문에 일반인들이 많이 참여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참여 했을 때도 인센티브도 없었고 그래서 많이 참여를 못했는데 이번에는 좀 내년에? 올해 하반기에 내년 착수할 과제를 염두에 두고 올해 하반기부터 좀 미리 서둘러서 충분하게 좀 기획을 하고 일반인들이 좀 참여를 해서 선정되면 과감하게 그 제안한 아이디어가 괜찮았을 때 그에 대한 좀 포상도 좀 하는 형태로 해서 좀 더 치밀하게 정밀하게 좀 기획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저도 올해 이거 너무 궁금해. 이거 8월 28일에 갔었으면 너무 재밌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막 지금 드는데 제가 홍보 담당관이니까 내년에 더 신경 써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6개 과제가 참 재밌는데 이게 어떻게 나왔을까? 어떻게 선정이 됐을까? 이런 신박한 게 어디서 나왔을까 싶어요. 장우성 MD님 어떻게 도출이 된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파괴적인 아이디어 또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되게 세계 최초의 도전 또는 세계 최초는 아니더라도 세계 최고의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요구하는 브레이크스루형이라든지 그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의 어떤 그 성격을 가지고 특히나 이제 산업부 입장에서는 어떤 과학적 난제라는 측면보다 산업적 난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고 있는 사회적 이슈와 그게 또 경제적 어떤 과제가 동시에 해결되어야지만 산업적 난제를 푸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저희들은 그럼 사회적 과제들 가령 예를 들자면 대표적으로 이제 뭐 이 수송 분야 또는 뭐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이슈들 공기질이라든가 환경과 관련된 이슈들 이런 그 사회적 과제를 푸는 데 있어서 어떤 파괴적 접근이 가능한가 이런 아이디어들을 이제 뭐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든 뭐 일반 국민이든 그런 아이디어들을 모으고 그 모아진 아이디어들에 대해서 이제 이게 과연 정말 파괴적인 건가? 근데 좀 더 실현 가능성이라는 측면보다는 도전적인 측면에서 좀 더 가치 평가를 좀 더 두고
이런 아이템들이 도출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1분 충전에서 600km까지 가는 전기차, 그리고 공기 정화 자동차, 100분의 7조를 주파하는 로봇 슈트, 그리고 한계 효율을 극복한 슈퍼 태양 전지, 투명한 태양 전지, 태양 전지가 2개나 들어갔네요. 그리고 카르노 효율 한계에 근접한 히트 펌프. 이거 저 같은 문과는 정말 카르노 효율이 뭔가요, 박사님? 카르노 효율. 저도 이게 뭐 연력학에서 연력학에서 여러 가지 효율을 이렇게 하는데 가장 이제 이상적인 효율 이 프로세스로 이게 알려져 있어서. 거기에 맞는 이제 히트펌프. 히트펌프는 뭐예요, 과장님? 과장님도 공대 나오셨으니까. 저희가 뭐 공대 나오지 않아도 저희가 주로 이제 쓰이는 에어컨 이런 것들이 다 그 히트펌프를 기술을 적용을 한 건데요. 이게 이제 예를 들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열을 옮기는 거잖아요. 이 에어컨이라는 게 이 내부에 있는 이 열을 외부로 바깥 일반적인 열의 흐름에서는 외부에 따뜻한 열이 집 안에 방 안이 추우면 방으로 열이 들어와야 되는데 거꾸로 이제 히트펌프는 이 내부의 열을 바깥으로 빼는 이제 작용인데 이게 에너지를 1을 투입했을 때 예를 들면 전기를 뭐 1이라는 에너지를 투입을 했을 때 옮길 수 있는 그 이론적인 한계가 약 한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한계를 넘어서는 그것들이 그동안에 이제 에어컨이 저희가 뭐 항상 쓰지만 여름에 뭐 누진제 걱정하고 전기세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이게 한 50년 이상 이게 크게 발전이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 연력학에서 이론적으로 어려운 부분인데 이걸 이번에 좀 그 과감하게 도전해서 그것들을 좀 지금 현재보다 효율을 2배 이상, 뭐 3배 이상 앞서는 그런 그러니까 에어컨을 개발하는 게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얘기를 듣다 보니까 또 요 지금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중에서 눈에 띄는 또 키워드가 있어요. 기업 멤버십 제도. 이거 뭐 스포츠센터 멤버십도 아니고 기업 멤버십 제도를 도입하셨는데요. 이 과장님 이게 뭔가요? 기업 멤버십이라는 게? 이것도 이번에 이제 저희가 알키미스트를 하면서 처음으로 도입을 한 제도입니다. 근데 이게 7년짜리 이제 장기간 프로젝트고 이 연구는 당장 이제 기업들이 1, 2년 안에 돈이 될 만한 게 아니기 때문에 기업은 당장 참여를 하기는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 연구소하고 이 대학 중심으로 흘러가는데요. 근데 이 연구소가 대학 중심으로 가더라도 이게 기존에 또 R&D의 문제점이 하나가 이 연구를 위한 연구로 끝나고 기술 개발로만 그치고 상당히 현실하고 동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연구소 대학이 안정적으로 연구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게 기업들이 이 7년 뒤에는 기업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기업이 이 R&D 프로젝트에 멤버십 피를 내고 등록을 하면 이 연구 과정을 중간중간 보고받을 수 있고 같이 필요하면 그쪽에서 기업들이 자문을 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쪽으로 가면 우리가 기업을 지식자산권 사갈 테니까 이쪽으로 연구를 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기업과 이 수요와 이 긴밀하게 갈 수 있는 이런 연구를 위해서 이 기업 멤버십 제도를 도입하고 기업들이 가이드할 수 있도록. 그렇죠. 기업 멤버십에 들어간 기업들이 보니까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우리 기업에 딱 맞는데 이런 것들은 또 굉장히 또 먼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기업 멤버십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현실적으로 뭐 들어온 기업이라든가 이런 게 아직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이거는 저희가 아까 이제 앞에 그 개념 연구 단계 프리 R&D 2년 동안 하고 본 연구 단계 선정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본 연구 단계에서 그때 그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아직은 개념 정리가 안 된 상태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세 팀 중에 평가를 할 때도 한 팀을 뽑을 때도 기업이 아마 기업이 가장 그 성공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을 잘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관심이 많은 이 팀의 이 연구가 본 연구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 기업들의 멤버십 수요도 많이 반영을 할 생각입니다. 한 박사님. 그래서 그 미국의 사례처럼 구글 뭐 이렇게 한 실장님도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뭐 저희가 연구하는 과정이 사실은 그동안은 굉장히 폐쇄적이라고 보면 볼 수 있거든요. 네. 저희와 같이 연구하는 참여기업 정도만 같이 네. 정보를 공유하는데 이번에는 이런 알키미스트의 기업 멤버십 제도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하는 연구들이 관련 있는 업체들을 다 대상으로 공개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이제 굉장히 그 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유도를 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그런 구글과 같은 어떤 그런 획기적인 것들도 충분히 이제 가는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한 박사님은 그러니까 자동차만 움직여도 공기가 정화되고 공기가 청정되는 네네네. 자동차를 주제로 이제 연구를 시작하실 거예요. 네. 그 한국기계연구원 이러면은 뭐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또 일반 분들은 생소할 수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이죠. 어떤 네. 곳인가요? 사실 제가 가장 저희 기관은 너희 기관 뭐 하는 기관이냐 하면 가장 어려운 게 네. 제가 기관 전체를 바라보는 입장이 아니고 저는 저희 연구 분야만 이렇게 파고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 제가 시야가 그렇게 뭐 넓지 못하잖아요. 네. 그러면 네. 거기서 어떤 연구를 네. 하고 계시는지 아까 공기 네. 청정 관련을 하신다고 먼저 했지만 그래도 출연연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제 기계 분야에 특화돼서 네. 예, 뭐 나노 기계라든지 네. 첨단 기계, 네. 뭐 저희 같은 환경 기계, 네. 뭐 에너지 관련 기계들을 이제 연구하는 연구진이 모여 있는 대전에 소재한 정부 출연 연구소이고요. 네. 저희는 이제 기후 변화나 미세먼지 관련 환경 기계를 개발하는 연구 기관입니다. 네. 그 성균관대와 창원대 분들하고도 같이 공동 연구를 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경쟁 연구로. 경쟁 연구 별도로 토너먼트로. 네, 맞습니다. 다 경쟁자분들이신 네, 거예요? 경쟁자분. 네. 그러면 이번에 공개 선정 평가를 통과를 하신 거예요. 네네. 분위기 어땠어요? 막 약간 뭐 오디션 정말 정말 생소했죠. 왜냐면은 그동안 저희 평가 방식은 평가위원들만 들어있는 상태에서 네. 조용 굉장히 경직된 분위기에 진행을 했는데 지금은 뭐 참관인도 있고 특히 이제 경쟁하시는 분들이 다 뒤에서 참관을 해주세요. 팔짝이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사위원들도 누구에게는 뭐 강력하게 하고 누구에게는 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돼요. 그쵸. 굉장히 공정한 공통 질의를 던지고 대답하고 얼마나 잘 대답하고 호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걸 다 공유할 수 있는 자리라서 선정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공개적이고 투명적으로 됐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러기 힘들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특히 저기 평가를 당한 분이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청중단이 있다 보니까 약간 좀 자유로운 약간의 좀 경직된 것보다 좀 자유롭게 이제 발표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서 굉장히 창의적이고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세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응모하셨는데 우리 팀이 선정된 건 그럴만해라고 하시는 얘기를 듣고 싶어요. 저희 공기정화 자동차 분야는 33개 팀이 지원을 했습니다. 가장 경쟁률이 센데요, 지금. 가장 평균 경쟁률이 13대 1이었는데. 네, 거의 모든 대학이 거의 그 정도로. 가장 어려운 걸 뚫으셨네요. 네. 선정됐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저희가 뭐 나름 저희 쪽 전문가끼리 모여서 이제 하는 거였는데. 이 알키미스트 사업이 굉장히 저희한테 생소해요. 저희가 처음 해보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과제 이제 구성하고 이제 아이디어를 내고 했는데 너무 기존 과제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과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 알키미스트스럽게 정말 진짜 새로운 도전의 등산로를 만들까 막 하기 위해서는 정말 새로운 관점의 이런 사람들의 의견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저희 기관에 있는 새로운 인턴들 전혀 모르는 인턴들이라든지 저희 행정분들 도움도 받고 그다음에 제가 발표할 때 프레젠테이션 디자인하신 분들 의견도 받고 제가 계속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분들 의견을 좀 많이 받아서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분들이 박사님 이런 거 재미없어요.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이러고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제가 핵심으로 생각한 게 네 차라면 달 거냐 이거를 설치하겠냐 해서 나 같으면 안 하겠다. 안 하겠다는 건 다 제외를 하고 이거는 제 차면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술들만 가지고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재밌네요. 본인 차라면 안 하겠다고 하는 요소들이 뭐가 있었나요? 살짝. 그게 이제
차 뭐 디자인을 해치거나 네. 차의 그 색상을 해치거나 네. 그리고 이제 뭔가 운행상의 안전 그쵸. 사고가 날 뭐 위험성이 있거나 네. 이런 것들을 다 저희가 제외를 하고 네. 디자인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리고 뭐 색상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는 어떤 그런 안들만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기계연구원에서는 요 지금 주제를 가지고 몇 분이나 이제 7년 동안 매진을 하시게 되는 건가요? 저희 팀이 네. 그 뭐 박사급만 한 5-6명 되고 네. 그다음에 학생들까지 포함하면 뭐 15명 이상 되기 때문에 네. 예, 이 사업 물론 1차 지금 그 프리 R&D는 비용이 굉장히 많지 않아요. 되게 네네. 적은 비용인데 네. 뭐 비용 대비 효과를 최대한 낼 수 있도록 네. 노력을 해야 2단계를 진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열정과 에너지를 드릴 예정입니다. 과장님 그럼 2년 동안의 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또 한 번 이제 또 그 평가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그럴 때 또 이제 그러니까 탈락이 되시는 분들도 있는 거죠. 예, 세 팀 중에 이제 보통 보면 2팀이 탈락을 하고 한 팀이 본 연구에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박사님, 네. 본 럭을 빕니다. 네, 저는 지금 이 18개 기관이죠. 네. 그게 대표로 제가 왔다는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2년 후에 저희가 팟캐스트 또 할게요. 오셔야 네. 돼요. 네, 근데 떨어지시면 못 아니, 하잖아요. 네, 그때 꼭 살아남기를 저도 원합니다. 네. 네, 아 진짜 기대됩니다. 예. 사실 이런 R&D에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또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돈이 얼마나 쓰이고 또 그게 얼마나 가치 있게 쓰일 것인가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총 31년까지 6천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쓰이게 되는 거죠? 예, 이 과제가 이제 올해하고 내년에는 그 이제 시범 사업 형태로 해서 앞에 네. 그 개념 연구 단계만을 지원을 하고 네. 이게 이제 예비 타당성 정부 내 조사를 거쳐서 내년도에 신청을 하면 이제 내후년도부터는 본격적인 아까 이제 말씀하신 본 연구 단계 2단계 연구에 돌입을 하게 되고 그때는 이제 대규모로 그 선정된 한 개 팀에 대해서 한 개 과제당 한 연간 한 50억 원 내외로 해서 총 5년 동안 한 250억 내외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네. 장우성 임리님, 네. 이 알키미스트에 대해서는 정말 기대가 참 크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R&D 분야라는 것이 또 이런 네. 이렇게 혁신적인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도 너무 좋지만 네. 또 앞으로 뭐 굉장히 풀어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어떤 네. 것도 좀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 R&D 전체 전 주기에서 볼 때 이 앞단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도전적인 새로운 기술들을 만들어내는 쪽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많은 문제들을 이번 기회에 좀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우리가 일본 사태를 겪으면서도 많이 논의가 됐지만 우리의 R&D가 또는 우리 혁신 방법이 너무 기술 개발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 개발 이후 단계, 네. 즉 다시 말해서 이제 실증을 거쳐서 시장에 사업화하는 그 단계. 이제 이 부분이 또 우리가 안고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어떤 숙제거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알키미스트를 통해서 앞단에 굉장히 파괴적인 원천 기술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기술들을 여하이 이제 시장에서 좀 좋은 이 상품들로 사업을 창출해낼 거냐. 이른바 선순환이 돼야지. 네. 예, 그런 거죠? 관점에서 네. 우리 R&D가 좀 더 다채로워야 되고 단순한 R&D뿐만 아니라 지금 산업부가 굉장히 지금 정책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뭐 바이 R&D라든지 꼭 개발에 모든 것을 투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뭐 사오기도 하고 필요하면 뭐 연결하기도 하고 좀 우리의 어떤 혁신의 방법들이 좀 다양해져야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책적 수단들이 좀 입체적으로 잘 서로 유기적으로 융합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어떤 R&D 숙제인 것 같아요. 네. 이 과장님 사실 진짜 본인이 과장을 맡았을 때 사실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 건 또 사실 굉장히
복인 거잖아요. 그렇죠? 부담도 되시겠지만. 하지만 이게 장기적인 프로젝트고 예. 어떠세요? 진짜 이렇게 첫 해를 잘 마무리를 하시고 내년을 또 이제 준비하셔야 되는 입장에서는 더 내가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구나라는 좀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뭘 더 좀 주의해야겠다라든가 예. 예, 일단은 그 기존의 관성을 바꾸기 위해서 이거를 어떤 제도를 좀 어떻게 바꿔서 이런 새로운 방식을 잘 안착할 수 있게 할 것인가가 주 포인트고, 최근에 보면은 재밌는 게 이 일본도 이게 우연찮게 올해부터 이 일본은 문샷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이런 그 과감한 이 도전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의 공교롭게도 같이 시작했네요. 예, 이상하게 그랬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태풍의 진로를 바꾸는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인간을 이 불치병에 걸렸을 때 동면을 시켜서 영화에 나오는 건데 이 동면을 시켜가지고 필요한 기술이 이제 개발이 됐을 때 그때 이제 깨어나게 하는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하고 그런 원대한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은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앞으로 10년 뒤에 이게 제가 6개 뭐 이제 올해 또 내년에 또 착수를 하게 됐는데 이 중에 정말 몇 개는 이 성공적인 프로젝트가 나와서 정말 이게 우리 한국의 산업을 좀 세계의 산업을 이 뒤바꾸는 이런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좀 혁신적인 성과물이 나오기를 기대를 하고, 이게 보다 보니까 이 문샷 프로젝트에서 또 연계되는 건데 이 올해가 또 아폴로 이 달 착륙의 50주년이라고 그러네요. 69년이었으니까요. 예, 69년. 근데 맞습니다. 그때 이제 이 케네디 대통령이 61년도인가 처음에 이 아폴로 프로젝트를 발표를 이 문샷 띵킹이라고 해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아무도 상당히 회의적이었던 말도 안 된다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당시 뭐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것도 아주 거의 드문 시절에 어떻게 우주를 가냐 이랬는데 두각의 11호였나요? 아무튼 몇 차례 10번인가의 이제 시행착오 실패를 겪고 나서 결국에는 이제 달에 착륙을 하고 그게 그 당시 이제 그럼으로써 축적된 기술들이 각 산업계에 많이 전파가 되고 이런 얘기가 있던데, 아무튼 이것들이 지금 뭐 당장 뭐 4, 5년 후에 이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뭐 한 10년 뒤에는 큰 성과를 분명히 만들어낼 거라는 믿음 하에 열심히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문샷 같은 경우는 그거 아폴로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지었나 보네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달에 가는 원대한 프로젝트를 상징하는 어떤 그런 의미로서. 그럼 EU의 호라이즌 유럽은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예, 이것도 호라이즌 2020이라고 해서 계속 그 중장기 프로젝트로 해오고 있는 거고 앞으로 또 이게 또 추가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재밌는 게 하나가 이제 이런 정부 차원에서 이런 것도 뭐 다파도 있고 하지만 저 또 그 올해 여름인가 보니까 이 앨런 머스크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그 테슬라를 만드는 거의 천재 사업가인데 사실 대단한 게 여기는 이제 정부도 아닌데 민간인데 상당히 그 하이 리스크의 도전들을 많이 하는데 올해 또 하나 이 스타트업을 런칭을 하는 게 그 뉴럴링크라고 하는 걸 스타트업을 런칭을 했는데 이게 인간의 그 생각을 읽는 그런 그 사업을 런칭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들도 사실 상당히 생소한데 이미 많이 기초적인 기술이 개발이 돼서 조만간 이제 올해는 쥐에까지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내년에는 사람한테 시도를 하는데 이 어떤 실 같은 가느다란 실을 심어서 사람의 생각만으로 정말 공상과학이 나오는 건데 사람의 생각만으로 이 앞에 있는 다른 기계가 움직이는지 작동을 한다든지 이런 생각으로 이 기계를 움직일 수 있는 생각이 컴퓨터로 전송이 되는 이런 사업을 런칭했다고 해서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네요. 네, 기자님 오늘 같이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더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도 있으면 물어봐 주세요. 일단은 평소에는 잘 제가 만나 뵙지 못할 분들이잖아요, 다들. 그래서 일단 같이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 신기한 내용도 많았고 되게 감사했고요. 산소통 팟캐스트 들으시면은 늘 이런 재밌는 얘기. 네. 그리고요. 또 뭐 마지막으로 또 질문하고 싶으신 거 있으면 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프로젝트가 계속 쭉 이어질 거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홍보가 그렇게 많이는 안 돼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딱히 뭐 벽에 붙어 있는다든지 못 보셨구나. 네, 그걸 제가 보고 이런 프로젝트를 네. 한다는 거를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그 정책 자료를 찾아보면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네, 내년 기자님의 역할이 막중해요. 오늘 생생한 얘기를 들으셨으니까 많이 네. 알려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걸로 기사를 한번 써보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내년에는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계획이 혹시 정해져 있나요? 예, 그건 이 과장님과 제가 열심히 이게 뭐 1분 충전 600km 전기차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홍보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일단 알키미스트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조금 네. 차근차근히 좀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마련됐고요. 또 이 과장님께서 아주 뛰어난 아이디어를 가지고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죠.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긴 시간이었는데 훌쩍 가버린 것 같습니다. 정말 재밌는 얘기였고요. 해 실장님, 네. 마지막으로 이제 네. 드디어 이제 시작이 됐어요. 네. 일단 축하는 아까 실컷 드린 것 같고. 네. 네, 오늘 협약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네. 네. 이 많은 마음 또 어떠세요? 한번 또 다짐을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지금 사실 굉장히 책임감이 막중하고요. 왜냐하면 이 알키미스트 사업 자체가 저는 굉장히 취지가 좋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사업인데 저희가 이걸 진행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연구 성과에 대해서 우려와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동안 저희 관성에 비추면은 이런 실패형 과제는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전혀 이제 제재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덕적인 회의도 오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처음 진행하는 연구진으로서 굉장히 좋은 선례를 남겨야 사실 이렇게 잘 기획되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만드신 이런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저희가 보답도 하면서 저희가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많이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연구진으로서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큰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속 가능한 또 이런 프로젝트가 될 수 있는 건 또 제일 중요한 역할이신 거죠.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장임님이 사실 R&D를 전략 기획하시는 입장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하시는 거는 또 굉장히 의미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이게 오늘 뭐 여러 말씀 중에 이제 많이 나온 단어가 이제 믿음. 네. 그다음에 이제 R&D라는 것 자체의 기본적인 속성이 이제 끈기를 가지고 도전하는 거고 그런 것들이 가능케 하는 지속 가능한 정책. 이 지금 기대가 굉장히 크고 심지어 이렇게 방송까지 했기 때문에 이제 산업부의 알키미스트가 이번 6개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6개 프로젝트의 7년뿐만 아니라 계속 이어서 이게 우리나라 지금 전체 R&D 예산이 20조 정도 되는데 20조 R&D의 문화를 바꾸는 하나의 어떤 모멘텀이 되는 그렇죠. 체질을 바꾸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과장님 이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사실 프로젝트 매니저신 거잖아요. 그렇죠. 완수를 하셔야 되고 게다가 가장 사실 여기서 어깨가 무거우신 분일 것 같아요. 게다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방송까지 하고. 네, 어떠세요? 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이런 거고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짧게 얘기해 주신다면?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는 아무튼 기존의 이런 연구 방식을 좀 획기적으로 바꾸는 이런 R&D 사업이고 아무튼 과감하게 저희가 추진하는 방식도 이 연구자들도 과감하게 연구를 하지만 이 R&D의 이 제도와 문화도 이 제도도 저희가 과감하게 좀 바꿔가면서 여러 가지 연구자들 그동안에 좀 불합리한 관행들도 많이 없앨 수 있게 하고 불합리한 이 제도나 이런 그 관리 체계도 좀 바꿔가면서 최대한 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고 가겠습니다. 네, 정말 의미 있는 큰 한 걸음이 뒤져진 것 같습니다.
밀레니엄 수학 7대 난제 중 하나인 프랭카레의 가설은 절대로 풀 수 없을 거라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수학자 그리고리 페렐만이 102년 만에 그 어려운 수학 난제를 해결해냈습니다. 말 그대로 난제는 어려울 뿐이지 정복하지 못할 것은 아니란 거죠. 산업 난제 영역의 도전에 성공할 경우 사회 경제적 파급력이 매우 크지만 실패 가능성도 높습니다. 하지만 초고난도 연구개발 과제로 조기의 성과를 거둘 수만 있다면 국내 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한 획을 그을 정도의 위력을 가지게 되겠죠. 하지만 수학 난제와 달리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는 난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에서 적극 지원합니다. 연구를 위해 좋은 토양은 깔린 상태에서 시작되는 셈입니다. 물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가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우리나라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당연히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응원에 힘입어서 더욱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의 이재식 과장님, 산업부 R&D 전략기획단의 장웅성 MD님, 한국기계연구원의 한방우 실장님,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국민기자단의 손영인 기자님, 네 분 긴 시간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 전문 팟캐스트 산소통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산업통상자원부 온라인 대변인 최효안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